누군가에겐 평범한 인사 자리였고 누군가에겐 잊혀졌던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 그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나타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기라의 사연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서윤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긴장으로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미소를 지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민호의 가족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통화로만 들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은 차가웠지만 실제로는 다르길 바랐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우리 엄마가 좀 깐깐하긴 한데 마음은 따뜻해라며 어색하게 웃었죠. 집 앞에 도착하자 서윤은 단정히 포장된 선물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깔끔한 단발머리의 윤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얼굴의 미세한 근육은 미소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윤미자는 서윤의 옷차림을 한번 훑은 뒤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엔 어딘가 낯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고급스러운 장식품들로 가득했고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은 듯 했어요. 서윤이 앉자마자 윤미자는 우리 집은 예의가 중요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라며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서윤 옆에서 괜히 물만 홀짝였죠. 잠시 후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한 여자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아, 물 좀 더 가져와. 윤미자의 명령에 지은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손등에는 붉은 자국이 보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이상하게 그 손끝이 마음에 걸렸어요. 식탁에 앉자 윤미자는 서윤에게 고기를 집어주며 우리 집은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도와가며 살아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비교가 섞여 있었죠. 지은이는 손이 빨라서 내가 참 고맙다니까. 그 말에 서윤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었습니다. 식사 내내 윤미자는 지은에게 계속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물잔을 채우고 반찬을 더 내오고 흘린 국물을 닦으라고 지시했어요. 지은은 묵묵히 움직였고 식탁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윤미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이 그런 건 익숙하니까. 그 순간 서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낯선 집의 공기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식사 후 윤미자는 지은에게 설거지를 맡기며 손님 앞이니 조용히 해라 했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던 길 서윤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가족이세요?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형수야. 형이 일찍 죽어서 지금은 그냥 식구처럼 지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미자의 미소와 지은의 굳은 손끝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른 인사 자리를 마쳤을 뿐인데 그 집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냉기처럼 남아 있었죠. 그녀는 민호가 출근한 후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 속에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댁에서 본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눈에 피로가 가득했고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 씨, 어제 반가웠어요. 혹시 잠깐 앉아도 될까요?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쪽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지은은 커피 대신 따뜻한 물만 시켰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서윤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멍자국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지었죠. 어머님이 좀 깐깐하신 편이라서 그래요. 저도 이제 익숙해요. 그 말에 서유는 목이 메었습니다. 지은은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덤덤하게 꺼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고 자신을 거둬준 사람이 시어머니 윤미자뿐이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먹고 살아요. 대신 조금 바쁘긴 하죠. 지은은 그렇게 말하며 손끝으로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유는 그 손에 남은 상처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체념과 익숙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비쳤습니다. 서유는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릴 적 잃어버린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비 오는 날 시장 입구에서 놓친 그 작은 손. 그날 이후 서유는 늘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지은이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낡은 십자 모양의 펜던트였는데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죠. 서유는 순간 시선을 피했지만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동생과 함께 나눴던 징표 목걸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 씨, 저 목걸이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서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제 전부 같은 물건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윤의 심장은 세게 뛰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머님 심부름이 있어서요라며 급히 나갔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지은의 뒷모습이 작게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그녀는 그날 밤 한참을 뒤척이다가 어린 시절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동생의 미소가 이상하게도 지은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다시 예비시댁을 찾았습니다. 윤미자의 초대 때문이었죠. 우리 집 분위기에 좀 더 익숙해지면 좋겠다는 말이 이유였지만 서윤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건 지은아, 빨리 상 차려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는 윤미자와 민호 그리고 신우이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묘하게 경직되어 있었어요. 식탁 한쪽에서는 지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붉은 자국이 여러 개 보였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이는 손이 빨라서 참 좋아요. 이런 며느리 하나 있으면 살림이 편하죠. 윤미자는 말끝마다 지은을 칭찬하는 척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처럼 다뤄지고 있었죠.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윤미자는 즉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며느리 될 사람이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그런 건 익숙하니까.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윤은 눈을 피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괜히 물잔을 들었다 놓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식사 도중에도 윤미자는 지은을 계속 불렀습니다. 국이 식었잖아. 다시 데워와. 밥그릇이 삐뚤었네. 정리 좀 하지. 지은은 묵묵히 움직였고 민호는 그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혜진은 그런 분위기가 익숙한 듯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죠. 지은은 무거운 냄비를 들다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앗짧은 신음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윤만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재빨리 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고 그때 옷깃 사이로 작은 목걸이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그 목걸이에 멈췄습니다. 은색 십자가 펜던트. 어릴 적 자신이 동생에게 걸어준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은아, 손 안 아프니? 윤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잃어버린 내 동생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당장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과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서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 냄새는 진하게 풍겼지만 서윤의 입맛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걸이의 기억이, 지은의 눈빛이, 그리고 윤미자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익숙하다던 지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익숙함이 바로 슬픔이었다는 걸 서윤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이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목걸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자꾸만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동생의 웃음을 똑같이 담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닮았고 운명이라 하기엔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서윤은 부모님이 보관 중이던 옛 앨범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는 5살 무렵의 자신과 4살이던 동생이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유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모습이 사진 속 어린 동생과 완벽히 겹쳐졌습니다. 서윤은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일부러 지은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윤미자가 잠시 외출한 틈이었죠.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그 목걸이 혹시 어디서 받으셨어요? 지은은 잠시 당황한 듯 목에 손을 올렸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나는 건 이름뿐이었고 이 목걸이는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있었어요. 아마 제가 버려질 때부터 가지고 있었겠죠. 그 말이 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말끝이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경찰서에 들러 오래된 실종 신고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담당자는 낡은 파일을 꺼내더니 한 장의 서류를 건넸습니다. 1999년 유지은, 여, 당시 4세, 시장 인근에서 실종. 서윤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꽉 움켜쥐며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멍하니 앨범과 목걸이,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은이 입고 있던 그 펜던트, 그리고 자신이 어릴 때 나눠 가졌던 짝목걸이의 반쪽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징표였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동생을 잃고 수없이 꿈에서 불렀던 이름이 현실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사실을 지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랜 세월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무작정 달려가 안을 수도 없었죠. 서윤은 천천히 눈을 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지켜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결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아 세상 속으로 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사신. 결혼식 전날 서윤은 침대 끝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녹음 파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미자가 지은을 부려먹는 모습, 모욕적인 말들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들이었죠. 서윤은 노트북을 닫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해요. 한편 윤미자는 결혼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예식장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며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집안 괜찮은가? 라며 은근히 떠봤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보다 체면이 우선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태도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하루 종일 예식 준비를 돕느라 손이 부르텄습니다. 식장 데코를 정리하고 하객 명단을 확인하던 그녀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서윤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죠. 지은 씨, 내일 제가 꼭 전할 말이 있어요. 지은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서윤의 눈빛 속 진심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예식장은 화려했습니다. 하객들이 몰려들었고 윤미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집안과 사돈을 맺겠네요. 그녀의 입가에는 오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반면 서윤은 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결혼 행진곡이 울리고 두 사람은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민호의 손은 차가웠고 서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주례의 말이 끝나갈 무렵 서윤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순간 예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미자는 당황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속삭이는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서윤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식보다 중요한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윤미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쓸모라도 있어야 데리고 살지 저런 애가 우리 집에 무슨 도움이 돼?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윤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가족석에 앉아 계신 민호 씨의 형수님, 저분이 제가 어렸을 적에 잃어버렸던 제 가족입니다. 제 친동생이에요. 모두가 숨을 죽였고 지은은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윤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곧 서윤이 들고 있던 DNA 검사 서류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유서윤 유지은 자매 일치율 99.9%. 순간 예식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서윤의 가족석에서는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조카를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진실은 모두 알게 되었어요. 더는 누구도 함부로 누군가를 밟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장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자의 체면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잃었던 가족과 스스로의 정의를 동시에 되찾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의 혼란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웅성이었고 윤미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입술은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애가 나를 음해하려는 거야. 윤미자의 목소리가 울렸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다 사실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윤미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믿기 어렵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니?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무대 뒤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로에 혼란스러웠지만 서윤의 눈빛에서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서윤은 다가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봤어. 그 말에 지은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정말 제 언니예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 부모님들은요? 지은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곧 한국으로 들어오실 거야. 지금 외국에 계시거든. 너 잃어버린 마당에 한국에서 사시지 못하시겠다고 외국으로 나가셨어. 라고 말하던 그 순간 스크린에 다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윤미자가 지은에게 명령하던 장면, 그리고 돈이라도 벌어야 밥값을 하지라는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분노와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미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결혼식은 중단되었고 윤미자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언론에까지 소문이 퍼지자 그녀는 결국 사람들을 피하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다 하더니 속은 썩었네, 썩었어. 그 집 아들 불쌍해라. 죽은 첫째가 제일 불쌍하지. 아들 하나 남은 것도 잡아먹는 거 아닌가 몰라. 지금 보니 며느리가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 집 시엄니가 다 잡아먹는 거였구만. 그 말들이 칼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어머니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따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전부 잘못이었어요. 윤미자는 그제야 흐느꼈습니다. 난 그냥 체면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지은은 서윤과 함께 새로 얻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된 거예요. 서윤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편 윤미자는 홀로 남은 집안에서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남편, 어린 민호와 죽은 큰아들, 그리고 아직 젊던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서 그녀의 눈에는 늦은 후회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 상처는 남았지만 자유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서윤과 지은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손을 잡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윤미자의 집은 한때의 화려함을 잃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반면 서윤과 지은은 새로 얻은 작은 가게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커피 향이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은 이제 두 자매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지은은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를 보고 숨죽이며 살던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죠. 서윤은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단호박 라떼가 맛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퇴근 후 두 자매는 함께 가게 불을 끄며 웃었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괜찮은 거죠? 지은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둘 다 이제 괜찮아. 그 사람들 때문에 울 일은 없어.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윤미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이라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TV에서는 두 자매의 기적 같은 재회라는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말했다죠. 서윤 씨와 지은 씨 자매의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윤미자는 희미하게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들 행복하겠지. 그녀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녀 없이도 계속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지은은 카페 벽에 가족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 사진 속엔 웃고 있는 부모님, 서윤, 그리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서윤이 웃으며 말하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커피 향과 따뜻한 공기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두 자매는 그 햇살 속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에는 상처보다 희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의 공기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게 이름 리본처럼 두 자매의 삶은 정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화분을 올려두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야, 지은아. 지은은 커피잔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우리한테도 봄이 왔어요. 그 말에 둘은 잠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향과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지은은 손님에게 커피를 내리며 능숙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처럼 주눅든 표정은 없었고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생을 불쌍한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꿈을 꾸는 동반자였죠. 점심 무렵 한 방송사에서 두 사람의 사연을 취재하러 찾아왔습니다. 리포터는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서유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은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로를 잃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두 자매의 사진이 크게 비쳤습니다. 가족의 인연, 그리고 새로운 시작. 화면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고 전국 곳곳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서윤과 지은은 방송을 함께 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TV 화면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편 병원 침대 위에서 윤미자는 조용히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살고 있구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미련이 아닌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뒤 카페 앞마당에는 새로 심은 벚꽃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서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다시 피었네. 부모님의 웃음도 다시 되찾았고 말이야.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니랑 나 서로 지켜요. 두 자매는 벚꽃 아래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미소에는 긴 세월의 슬픔과 회복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다시 왕래하며 다시금 따스한 가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상은 조용히 봄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리본 그 이름처럼 그들은 마침내 새 삶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카페 리본의 문에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서유는 새벽부터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향이 퍼지자 지은이 조용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냄새 너무 좋아요. 손님들 또 몰려올 것 같아요. 두 자매의 목소리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웠던 지은은 이제 손님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단호박 라떼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지은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어느새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런 지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눈을 돌리자 벽 한쪽에는 두 자매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죠. 오랜 아픔 끝에 되찾은 행복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지은은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꽃잎이 머리 위로 내려앉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우리한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서유는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몰랐어 하지만 지금이 너무 좋아. 그날 밤 두 자매는 카페 불을 끄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나를 찾아줘서.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다시 와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지난 세월의 상처와 후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카페 간판을 흔들었습니다. 리본 다시 태어남. 그 글자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그곳은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작은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동생과 함께 웃었다. 이제 우리 이야기는 눈물이 아닌 미소로 남을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봄바람이 불었고 세상은 다시 평화로웠습니다. 두 자매의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한 봄빛 속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골목 끝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카페 리본 앞의 의자에는 서윤과 지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모두 돌아간 뒤였고 하루의 고된 일과가 끝난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죠. 서윤은 손에 쥔 머그컵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적 있었어?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던 내가 이렇게 웃을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서윤은 눈가가 젖었습니다. 길 건너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저랬죠. 아무 걱정 없이 놀던 때가 있었는데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그때처럼 웃자.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가게 안에서 라디오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잃었던 가족을 다시 만난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서윤은 잠시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송사는 그들의 사연을 다시 소개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두 자매는 조용히 눈을 맞췄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지은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잘 살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 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족이에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누구도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없어.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고 그 조각들이 카페 문 앞에 쌓였습니다. 서윤은 그 꽃잎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카페 간판에 리본이라는 글자가 밤하늘에 은은히 빛났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두 자매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따라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웃음은 아픔을 지나 이제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